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동북부,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이 네 개 구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지역들 현재의 모습이랑 또 미래는 어떨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문가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보려는 건요. 단순히 뭐 각 구 특징 나열 이런 것보다는 이 지역들에 혹시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이 각 구가 가진 그 고유한 성격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육특구라든가 자연 친화 도시 같은 그런 거랑 또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 특히 교통망 확충이나 재개발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바뀔까? 이걸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어쩜 이렇게 다른지, 뭐 교육특구부터 자연 친화 도시까지 개성이 아주 뚜렷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지역, 노원구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교육의 메카 이렇게 불리죠. 1980년대 후반에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서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교육 이 키워드 하나로 정말 대단한 정체성을 만든 곳이죠. 뭐랄까 강남이 약간 비즈니스 중심이라면 노원은 교육열의 어떤 상징 그런 느낌이 강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이제 중계동 학원가가 딱 버티고 있죠. 이게 뭐 대치동, 목동이랑 같이 대한민국 3대 사교육 중심지잖아요. 이런 강력한 교육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 교육이랑 또 안정적인 주거 환경,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님들한테는 노원구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노원구라는 도시의 색깔을 딱 규정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도 사실 괜찮죠. 지하철 4호선이랑 7호선이 딱 관통하면서 도심이나 강남 가기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진짜 큰 변화는 역시 그 GTX 신호선 개통인 것 같아요. 와, 강남 삼성역까지 10분대. 이게 단순히 시간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네요. 이런 초연결성이 과연 노원구의 그 교육 중심? 정체성을 더 강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희석시킬 수도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노원구를 지켜볼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GTX-C는 분명히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감을 확 높이고 있죠. 특히 학군 가깝거나 재건축 기대감 있는 그런 대단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중계동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나 상계주공 같은 곳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근데 동시에 이 교통 혁신이 가져올 어떤 인구 구성의 변화라든지 생활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기존의 교육 중심 커뮤니티 성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고유성이 좀 옅어질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하긴 교육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그렇지 자료 보니까 불암산, 수락산 같은 자연환경도 있고 중랑천도 흐르고 또 뭐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약간 실용적이면서 가족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 맞아요. 자체 업무지구가 막 크진 않지만 이 뛰어난 교통망을 바탕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 역할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주거 안정성,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교통, 이 세 가지가 노원구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이 지역 미래 가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변수고요. 네, 교육특구 노원구의 고민과 기회 잘 봤고요.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북쪽으로 옮겨서 도봉구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최북단이죠. 도봉산하고 북한산을 그냥 병풍처럼 딱 두르고 있는 그야말로 자연 친화 이미지가 정말 강한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봉구의 가장 큰 자산 그리고 매력이라면 역시 이 압도적인 자연 환경이죠. 뭐 빽빽한 빌딩 숲보다는 푸른 산, 맑은 공기 이런 걸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데가 또 없죠. 이게 도봉구 특유의 그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거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거고요. 교통은 지하철 1호선하고 4호선이 도심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요. 도봉구 역시 그 GTX C노선의 직접적인 수혜 지형이더라고요. 창동역에 GTX-C가 딱 들어서면 강남까지 10분대, 심지어 수원까지도 20분대 연결된다니 와, 이건 그냥 교통이 좀 좋아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도시의 위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변화 같아요. 특히 창동역 일대 복합 개발 계획이랑 맞물려서 기대가 아주 큰 것 같던데요. 여기서도 아까 노원구랑 비슷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 GTX-C랑 창동역 개발이라는 큰 변화의 바람 속에서 도봉구가 과연 특유의 그 자연 친화적이면서 조용한 매력을 계속 지켜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개발 압력 속에서 그 색깔을 좀 잃게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거죠.
현재 도봉구 가치는 이제 자연환경 플러스 창동역 주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단지들, 예를 들면 창동 힐스테이트 같은 곳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 교통호재가 벌써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죠. 교육 환경은 노원구랑은 좀 결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막 치열한 경쟁보다는 좀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던데요. 네, 상대적으로 좀 그런 편이죠. 정의여고나 선덕고 같은 지역 명문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학원가보다는 지역 중심의 어떤 교육 시설들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뭐랄까, 실속을 좀 중시하거나 아니면 좀 더 차분한 교육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맞을 수 있죠. 자연 속에서 좀 여유롭게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일 수 있고요. 생활 환경도 역시 자연이랑 가깝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도봉산, 북한산 등산로나 중랑천면 자전거 길 같은 그런 여가 활동 인프라가 풍부하고요. 창동역이나 쌍문역 주변, 그리고 대형마트 중심으로 실용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종합해보면 도봉구는 GTX-C와 창동역 개발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이제 얻었습니다. 관건은 이 개발 에너지를 어떻게 도봉구가 많이 가진 그 자연과 안정이라는 가치와 잘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자연 친화 도시 이야기 나온 김에 바로 옆 강북구로 한번 넘어가 보죠. 강북구도 북한산 국립공원을 딱 품고 있어서 쾌적함으로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곳이죠. 도봉구랑 좀 비슷하게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의 질, 이걸 중시하는 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북한산이 구 서쪽을 아주 그냥 광활하게 감싸고 있다는 점, 이게 강북구의 가장 큰 지리적 특징이죠. 이게 도시 전체에 아주 쾌적한 기운을 불어넣어주죠. 도봉구와는 또 다른 느낌의 어떤 자연 근접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은 지하철 4호선이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도심 접근성은 괜찮은 편인데 강남이나 서울 동부로 가려면 조금 돌아가야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미래교통의 핵심, 그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왕십리역에서 환승해서 강남 접근성이 확 좋아질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점이 강북구의 미래 가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교육 환경은 도봉구랑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막 치열함보다는 좀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역 학교들하고 소규모 학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역시 여기도 실속을 추구하는 교육 수요에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산 말고도 우이천이 또 흘러서 주민들한테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고요. 생활 편의시설은 수요역하고 미아사거리역 주변으로 상업지구가 발달했고 롯데백화점 미아점이나 이마트 같은 대형 시설도 있어서 실용적이고요. 여기서도 아까 도봉구처럼 비슷한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동북선 개통되고 또 미아동이나 번동 같은 데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이 북한산 자락의 조용한 동네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네, 그 변화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교통 개선되고 주거 환경 현대화되는 거 분명히 좋은 거죠. 실제로 북한산 조망 잘 나오는 SK 북한산시티나 북서울 꿈의 숲 근처 신축 단지들, 또 역세권인 미아동 롯데캐슬 같은 데가 지역 시세를 이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북구가 가진 그 북한산 자락의 쾌적함과 여유로움이라는 고유한 매력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이게 과제인 거죠. 뭐랄까,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네, 북한산의 가치와 도시개발의 편리함, 그 사이의 조화, 강북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북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서 본 세 구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아주 독특한 색깔을 가진 곳이에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고려대, 성신여대, 한성대 같은 아주 유명한 대학들이 쫙 몰려 있어서 젊고 지적인 에너지가 막 넘치는 곳이죠. 근데 또 동시에 성북동의 그 고즈넉한 부촌 풍경이라든지 길상사나 정릉 같은 역사적인 공간들이 같이 있어서 깊이를 더해주고요. 여기에 또 기름, 장위, 정릉 같은 데서 대규모 재개발, 우리가 흔히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사업을 통해서 아주 현대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 이게 성북구의 현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공존이 성북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대학가의 활기, 또 역사의 숨결, 그리고 뉴타운의 현대적인 편리함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원구가 초중고 교육에 좀 특화되었다면 성북구는
대학 중심의 어떤 학문적인 분위기가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느낌?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하철 4호선하고 6호선이 지나니까 교통도 편리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강북구처럼 동북선 경전철 개통이라는 호재까지 있죠. 왕십리역이랑 연결돼서 강남 접근성이 더 좋아지면 성북구의 매력은 진짜 한층 더 커질 겁니다. 대학가 중심의 교육 환경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막 입시 위주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대학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큰 교육 공간이고 주변의 문화시설이나 상권도 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랄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좀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죠. 젊은 층을 위한 트렌디한 상권하고 또 기름, 정릉 같은 데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생활 환경도 참 독특하고요. 고려대 병원 같은 좋은 의료 인프라도 갖추고 있고요. 성북구도 역시 북한산 자락을 일부 포함하고 있고 정릉천 같은 하천도 흘러서 도심 속 자연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성북구의 미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역시 대규모 재개발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름 장위 같은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역사, 문화자산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이게 관건이죠. 이미 기름역 롯데캐슬 클라시아나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같은 뉴타운 내 신축 대단지들이 지역 시세를 확 주도하면서 재개발의 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동북선 개통 효과까지 더해지면 성북구는 진짜 역사와 현대 학문과 주거가 잘 어우러진 그런 독특한 매력의 도시로 더욱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서울 동북부 4개구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노원구는 교육, 도봉구랑 강북구는 자연, 성북구는 학문과 역사, 그리고 재개발. 각기 참 다른 개성과 매력을 확인했는데요. 이 4구를 관통하는 어떤 공통점이나 좀 중요한 시사점, 이런 게 있을까요? 흥미롭게도요, 4곳 모두 미래가치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교통망 확충을 꼽고 있다는 점이 딱 눈에 띕니다. 노원하고 도봉은 GTX-C, 강북하고 성북은 동북선 경전철이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서울 외곽 지향의 가치가 도심 접근성 개선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공통점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오래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4구 모두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이거나 혹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걸 넘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나 생활 환경 자체를 바꾸는 아주 거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변화의 과정에서 각 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성격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 발전시킬 거냐,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를 위한 최고의 교육 환경, 아니면 내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그 푸른 산, 혹은 젊음과 역사가 공존하는 그런 활기찬 분위기. 바로 그 지점에서 각 구의 미래가 좀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GTX-C가 뚫린다고 해서 노원구가 갑자기 도봉구처럼 자연 친화 도시가 되진 않겠죠, 당연히. 오히려 기존의 그 강력한 교육 인프라와 시너지를 내면서 교육 플러스 교통의 강점을 극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반면에 도봉구나 강북구는 교통 개선을 통해서 편리성은 높이면서도 자신들의 최대 자산인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을 좀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성북구는 재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은 높이되 동시에 역사 문화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이걸 계속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이 지역들을 바라보는 여러분께 어떤 최종적인 질문을 던져줄까요? 오늘 저희는 서울 동북부 4개 구가 가진 다채로운 매력과 또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